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또 항상 귀 기울여 말씀을 듣는 분입니다. 진보의 달마대사. 아, 말이 꼬이네요. 진보의 달마대사 김종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거 유통기한 지나갔는데. 아, 그래요? 뭐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이제 최고위원 당선되면 네, 제가 또 원내 든든한 안보의 교두보가 형성되시는 거니까 우린 밖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좀 권리당원들 혹시 듣고 계시면은 네. 그거 한 표 주세요. 뭐.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 5명이 끝에는 선출이 되는데 지금 컷오프 8명이 이제 컷오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컷오프돼서 이제 본선에 8명이 나가게 되는데 외교 안보 분야 글쎄요, 그 전문가가 있어야 교두보가 된다. 필요하죠. 그 얘기를 네. 좀 하시더라고요. 김병주 의원이. 그런데 지금 최혜병 문제라든가 나토 네. 정상회의라든가 나라 안팎의 사정을 보면은 입구 확보가 너무나 중요해졌어요. 아, 네, 지도부에 전문가가 있느냐 네. 없느냐가 중요하다.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래요. 하나씩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큰 거 이제 터진다.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언론 보도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가셨는데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의 녹취록. 나왔죠. 공익제보자가 공수처에 제출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 또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녹취가 나왔는데 VIP한테 얘기하겠다. 임성근 사표내면 안 된다. 별 3개, 별 4개. 뭐 인사얘기까지 나오고. 그 얘기가 이제 언론에 많이 나갔고. 네. 그런데 그 조금 우려되는 점은 제가 이제 임성근 사단장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연결된 사안들만 이렇게 조금 녹취록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자칫 그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진 진실이고 저는 숟가락 얻는 사람, 네. 약장사에 불과한 거야. 그러나 이건 누군가의 희생과 결단으로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형성돼서 그렇죠. 이렇게 진실에 한 걸음 나가게 된 건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다 몫이고. 네. 그런데 이제 각종 음모론이 등장하고 소문이 돌고 이러면서 이 진실 공개에 대한 가치가 폄하되거나 아하. 그 당사자의 순수성이 네. 왜곡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용기를 내서 더 많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로 저한테는 기자들이 아주 살점까지 물어뜯으려고 뭐 내놓으라고 난리인데 아니 그 말씀을 잘해 주시니까 기자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교수님. 근데 그거는 제가 저작권자도 아니고 그리고 뭘 맨날 달래 나한테 뭐 맡겨놓은 거 있나 왜들 그렇게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 터지면은 김종기 교수님한테 꼭 연락을 하더라고요. 전화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꾸 뭔가 그 방향 제시만 하는 거지. 방향 제시. 그건 당사자가 좋습니다. 따로 있다. 그리고 네. 어제 택시 운전사가 선생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던데. 뭐라고요? 뭔 일이 벌어졌나를 알려면은 최강욱 의원 유튜브를 듣고 뭔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알고 싶으면 김종대 유튜브를 보라고 그랬대 사람들이. 그 말이 맞네요. 그래서 그래요? 말씀 들으니까 그대로 지금 다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이거 뭐 대단하십니다. 진보의 달마대사. 근데 뭔 일이 벌어졌는가를 얘기하는 사람은 전문가 같아 보이고 무엇이 벌어질 거라는 걸 얘기하는 사람은 무당 같아 보인다. 요즘엔 근데 무당 쪽이 더 흥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 참. 아니 뭐 천공과 예. 천공보다 더 센 이제 또 새로운 신공이 나타났으니. 네. 새로운 신공. 저도 뭐 그 대열에 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예언을 또 안 할 조금씩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국민들한테 지금 이 판이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좀 알려주고 그쪽 좀 이끌어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종호 전 대표가 이 녹취록이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완전히 횡설수설. 그래요? VIP 김기환 의원 얘기도 하고 그러다 또 취소했어요. 취소했어요. VIP 김건희 여사다고. 예. 야, 또 뭐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 좀 바뀌고 이 매체한테 얘기한 것도 좀 뉘앙스가 다르고 저 매체한테 얘기한 것도 뉘앙스가 그러니까 다르고. 이게 뭐냐면 예.
사람이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뻥이 심하고 이런 걸 의도적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르고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의도 같은 게 예. 어제는 VIP가 제가 김기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보니까 김건희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 뻥입니다. 뭐 이러는데 네. 스스로를 희화화하는. 그것도 전략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나 원래 이렇게 미친 놈이니까 내가 앞에 했던 얘기 다 미친 거야. 난 허풍쟁이다. 어. 오, 그렇게 그래서 내 주장은 고도의 전략이네요. 어. 그렇게 맞다면. 내 주장은 네. 내가 저 이종호 대표께 말씀드리는데 당신은 너무 정확하시며 판단력이 빠르시고 네. 길을 알고 음. 작년에 했던 말과 올해 했던 말이 사실관계에 어긋남이 없는 매우 일관되신 분이십니다. 진실된 분이세요. 네. 그렇게 판단하시군요. 근데 갑자기 미친 척하지 마시기를. 왜냐? 당신은 정직하고 네. 거기에다 일관된 분이기 때문에 말의 논리성을 네. 국방을 30년 한 저도 범접할 수 없는 국방의 예지력에는 국방의 예지력. 그게 그냥 무속이 아니고 과시도 아니다. 팩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시니까 네. 매우 멀쩡하신 분께 이건 내가 아예 솔직한 평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요. 자, 뭐 지금 뭐 청문회도 나오겠다, 입장 발표도 하겠다 이렇게 이종호 전 대표 얘기를 하고 있던데. 19일인가요, 청문회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거기 나와서 내가 다 얘기하겠다, 진실 얘기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종호 전 대표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뭐 이걸 좀 믿어도 되겠느냐, 못 믿겠다. 그 전에 이 공익 신고자와 공익 제보자 얘기했던 녹취가 돼 있던 아니면은 만나서 얘기했던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그 말을 믿어야 되겠느냐, 이 판단을 국민들이 해야 된다. 근데 우리 교수님의 생각은 진실된 이종호 전 대표 그 내용이 그 말이 녹취에도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공익 신고자의 증언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곧 갈릴 거라 그러면 2달 후에 갈리고, 네. 내년에 사성장군이 해병대에서 나오는 거 발표할 거라 그러면 실제 발표를 하고, 그렇죠. 아니 이런 앞뒤가 척척 맞는 이건 사람의 수준이 아니야. 그래요. 그럼 어떤 수준입니까? 거의 뭐 신기가 있습니까? 뭐. 아니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권력의 수준. 권력의 수준이다. 모든 팩트나 앞으로 펼쳐질 이런 사항들을 권력의 핵심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내가 아마 이분을 알았더라면 더 많은 특종을 유튜브에서 그래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천공 얘기를 많이 하면 천공 유튜브 봐야 된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제 천공은 양지에서 죽비처럼 내리치는 신공이라면 이분은 음지에서 조용하게 확산되는 내공이다. 오, 이게 대꾸가 딱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이 다른 하나의 실력자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와, 이거 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평가는 다른 평가예요. 네. 현재 이제 언론 분위기나 여론 분위기는 이종호 전 대표를 믿어도 되나? 오락가락한 사람인데 그게 말려드는 거야. 믿지 말라고 지금 저 얘기를 저렇게 이상하게 그냥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야,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또 오셨으니까 지난주에도 예측한 대로 풀려갔고 이번 주에 오셨으니까 다음 주 예측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는 단연 청문회 전국이다 이제 또 청문이 전국이 되기 때문에 온통 시선이 거기에 쏠릴 거고 이번에 이 녹취록의 그 당사자들이 국회에 출석을 하느냐가 그게 중요하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는데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함부로 예측은 안 하겠어요. 그거는 인간의 내면과 의지에 관한 거니까 저는 팩트를 예측하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공수처에 제보가 됐어. 녹취록 파일이 20개 넘게 남아갔어. 네. 근데 공수처가 어떻게 할까 이걸? 아하. 이거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겠다는 게 공수처 입장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의지가 있는 공수처 제4부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하면서 네. 진실 접근을 오히려 막으려는 세력에게 이게 배당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아하. 그러면서 제보자를 미친 놈으로 몰고 가는 이 시나리오가 하나 준비가 돼 있다. 오, 그래요. 심각하네요. 공수처가 천인공노할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외압 수사로 나온 수사하느냐. 거기 때문에 네. 외압 수사를 하는 부서에 이 파일이 가야 되는데 그렇죠.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 엉뚱한 데로. 지금 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2부. 2부에 가 있습니까? 아니 2부 쪽 수사관이 진술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쪽에 예. 어마어마한 외압이 내려오고 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상해. 문제네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공수처가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적은 인력 가지고 수사를 계속 해왔다라는 판단은 내려왔는데 그 부서와 다른 부서에 이 중요한 녹취 파일 관련된 얘기가 들어갔다. 조사를 그쪽에서 하고 있다. 그럼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결과 내놓겠느냐 이 문제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예. 늦어도 다음 주에 공수처에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은 미안하지만 제가 좀 세게 두들겨 패야 되겠어요. 청문회 앞두고. 예. 너무 수상해 공수처가. 수상하다. 그리고 거기에 그 1부, 2부, 3부, 4부. 네. 이 부장 이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 변호를 했는가? 특히 거기 내부에서 외압 세력들이. 네. 제가 뭐 한 가지 좀 중요한 의혹을 하나 잡아놓은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 도이치모터스에 변호를 선 네.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 주가 조작범에.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도 JTBC 보도도 나왔는데 공수처 수사검사가 도이치 공범 변호 이력이 있다. 자진 회피 신청을 했다. 이렇게는 나와 있는데 이거는 회피 신청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 그 보도는 못 봤어요. 못 보셨구나. 나 네. 지금 최초 단독 보도인 줄 알고 내가 지금 하는데 나왔어? 네, 나 어제 보도가 나왔어? JTBC에서 보도는 했는데 회피 신청했더라고요. 일단은 회피 신청은 했는데 자, 지금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예. 공수처에도 그래 있단 말입니까? 공수처에 그런데 하필이면 네. 거기서 뭐 회피 신청을 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 영향권에 있는 수사관이 그러니까요. 이 제보 진술을 갖고 있다고. 이게 참 희한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제 JTBC 보도는 도이치모터스 이제 공범 녹취 파일 공익 신고자가 공수처에 참고인 조사를 지난 4일에 받았는데 이 A 검사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A 검사가 2021년 도이치 공범 이종호 씨의 변호인을 맡은 적이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씨의 변호인 선임됐던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검사는 공익신고자가 조사를 받으러 온 날 관련 사실을 알고 수사에서 빠지는 회피 신청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이 씨의 변호를 맡았던 검사가 한 명 더 있다는 겁니다. A 검사 같은 이 범법원이 있다가 지난해 2월에 나란히 공수처로 옮긴 B 부장 검사인데 공수처장 자리 공백이 길어지면서 처장 대행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B 부장 검사 계속 있어요, 그 자리에. 이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물론 이 B 부장 검사는 이종호 씨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했던 것은 맞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맞지만은 나는 뭐 영향 끼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이종호 씨의 녹취 파일과 이종호 씨의 그 수사 외압에 대한 영향을 제보하러 공수처를 가니까 거기 검사가 이종호 변호사인 거야.
그래서 자기가 뭐 스스로 재척을 했다 그러나.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진술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 영향권에 있다고. 이거 세상에 지금 내가 아까 이걸 JTBC에서 보도를 안 한 줄 알고 지금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꺼내는데 그래도 역시 기자의 촉으로 기사를 다 체크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거 어제 보고 있습니다. 언제 나온 기사야 이거?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에. 네, 어제 저녁 뉴스로 JTBC가 보도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 술도 안 먹었는데 내가. 오랜만에. 네. 아이 놓쳤잖아 내가. 네. 어쨌든 이 보도 이후에 다 뭐 이거 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비부장 검사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사 이 공익 신고자 이제 조사했던 사람 그 수사관도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의혹을 또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이제는 정말 키맨이 나왔고 중요한 녹취록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임성군 구하기에 과연 라인 핵심이 뭘까? 누가 그 정점에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점점 사실로 진상 규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기사가 네. 상당히 심각하네요. 어허. 그러면은 네. 자 A 검사라는 분이 이제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변호를 맡았는데 이종호에 대한 제보를 해오니까 자기가 회피를 했다. 그렇습니다. 회피 신청을 했다라는 거고. 그런데 비부장 검사라는 사람도 이종호 네. 씨를 저 변호했는데 이 사람도 지금 공수처에 있다. 그러니까요. 이거 사람이 뭐야 아니었어요. 이거 완전히 도이치판이잖아 이거. 아니 놀아보니 부처님 손바닥 아니네. 아하. 어? 그렇네요. 이거 뭐야 이게? 야, 이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관련 있는 사람이 두 명인데 한 명은 회피 신청을 했다라는 건데 비부장 검사는 아니 공수처에 이종호 씨 사건이 있었고 공익신고자가 지난주에 조사를 받았다는 것도 뭐 어제 알았다 뭐 이렇게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거 뭐야? 이거 더 큰 의야. 그러니까 사부에 외압 수사하는 대로 보냈으면 됐지. 이걸 짝에서 딴 데로 빼다가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그런데 딴 데로 짜게 가지고 보내니까 거기에 이종호 변호사가 검사로 있는 거 아니야. 그 부서는.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거기는 저기 회피 신청을 했다는 것도 네.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한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노리고 있었거든. 네네. 그런데 JTBC가 먼저. 그랬는데 네. 그 저기 여기 와서 회피 신청을 했다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네. 회피 신청은 형식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아하. 같은 부서에 수사관들한테서 진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그거지.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종호에 대해 제보하러 갔더니 이종호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고 그 똘마니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 왜 그리로 사건을 배당했냐 이거야. 옆에 저 외압하는 수사하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연결되는 건데요. 전문성이 이거 같은 있는, 수사인데. 이거 안 되겠어. 안 된다. 이거 안 되겠어. 공수처도 못 믿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저 제보자 미친놈 만들기 들어갈 거야 이제. 이건 허풍이다. 뻥이다. 허풍이다. 아니 그러면 허풍 이종호와 허풍 제보자가 만나서 네. 허풍 제보를 하고 그걸 이종호 변호사가 밝혀내고 이랬다는 얘기요? 지금 얘기가 이 얘기지 이게. 대죽박중이네.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얘기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VIP로 가는 거. 그러니까 VIP가 누구냐? 맨 처음에 VIP 녹취가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냐 김건희 여사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김계한이냐 또 아니냐 이걸로 몰고 가고 그리고 이제는 아니 이 사람이 말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네 그리고 신고자 이 사람도 좀 못 믿을 사람이네 이렇게 갈 거다. 야, 그러면 이게 본질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VIP 이걸 지금 잡고 있는 건데. 머리야. 내가 진짜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고 방송했던 건 공수처 들어가는 상황과 거기서 이제 앞으로 나올 진실 규명을 하고 난 당연히 저기 이걸 수사해 왔던 부서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예상 시나리오를 얘기한 건데 네네. 안에 들어가서 꼬여버려. 안에 들어가서
와 이거 큰일이네요. 어. 제대로 수사 결과 나올지 이것도 우려가 되는 거고. 만약에 공수처가 네. 그러면 이거 이상하게 또 방향을 몰고 간다. 경북 경찰청에서 벌어졌던 일, 네. 그 그러니까요. 일이 공수처에서 벌어진다. 똑같이 벌어진다. 그럼 다 까발해야지. 그럼 다 까발해야지. 김종 교수님이 잘하시는 거잖아요. 다 이제 다 까는 거. 다 까발려. 까발해야지 그럼. 그러니까 참 경북 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보면서 공수처 수사 결과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왔는데 지금 이 수사 상황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녹취록 관련된 수사를 이렇게 한다? 이건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 체계 네. 이제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곤두박질 쳤다고 보는데 네. 사실은 이런 건 처장이나 차장이 사건을 배당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공수처에 이걸 신고했다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내부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이젠 썩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대해서는 의심하십시오. 믿을 놈이 없어. 그래요. 믿을 놈이. 이거 정말 큰일이야 이게. 이 국가 중대사를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이제 이종호 씨가 네. 스스로 미친 놈인 척하고 공수처가 그걸 돕고 네. 그리고 제보자도 미친 놈 취급하고 이게 이제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에 복수로 제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수로 제보. 아니, 또 다른 또 제보가 다른데도 제보를 또 다른데도 기관이나 네. 이런 데다가 근데 지금 보면은 권익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권력 기관들을 못 믿지. 쭉 보면은 인권위 못 믿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 없죠. 변협도 못 믿지. 그거 어떻게 됩니까? 특검. 결국엔 특검. 특검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게 특검 지금 거부권 행사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나오냐 또 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뭐 김건희 여사 문자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지금. 네. 거기도 뭐 지금 정리될 기미가 안 보이고. 네, 그리고 네. 또 재밌는 얘기를 내가 해드릴게. 네. 그러니까 이종호 씨 얘기 중에서 내가 예지력이 뛰어나다고 본 게 이제 해병대 사성장군 만들기. 그가 임성근이 그 후보가 돼야 되고 네. 자기들이 3스타 만들고 4스타까지 만들어주기 위한.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이 얘기가 되면서 네. 깜짝 놀랄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은 내년에 해병대 사성장군 발표할 거다. 그러니까 사성장군 시킨다고 발표할 거다. 그럴 때 사실은 이런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야. 원래 해병대 뭐 사군 체제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공약이야. 수건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25년 해병대. 넘어요. 예. 그런 지가. 그래서 윤 대통령 공약이라 하더라도 나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해병대 사성장군은 무리다. 늘 하던 얘기고 예. 역대 대통령이 다 하려고 하다 안 됐다. 근데 이종호가 작년 8월에 얘기하니까 올해 4월에 발표를 하거든. 올해 발표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예. 이거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랬는데 유일하게 해병대가 사성 진급해서 갈 수 있는 자리는 합참 차장입니다. 합참 차장. 예. 여기밖에 자리가 없어요. 여기가 신설된 그 사성직이라고. 옛날엔 3스타가 하던 거거든요. 네. 여기에 사성장군이 이제 가면은 되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육군이 이걸 내놔야 되거든. 자기들 대장 몫을. 예. 이게 군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올해 4월에 네. 해병대에 사성을 주겠다 그러면 육군 본번 발칵 뒤집어졌을 거 아니야. 그럼요. 가지고 있던 거 뺏기는 셈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걸 안 뺏기기 위해서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 대통령실의 발표지만 네. 대통령실에 육군 많지. 그럼요. 경호처장 육군이죠. 네. 육사 38개 아니야. 그랬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지금 합참 차장 자리를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이나 육군본부나 이런 육군 세력들이 네. 노려가지고 저기 강호필 강호필. 그 지금 합참 차장 육사 47기를 4월에 합참 차장으로 진급시켜서 대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이 강호필 이력을 보면은 저기 이 어떤 여러 가지 그 경력으로 보나 네. 뭘로 봤을 때 뭐 자격은 충분하다고 봅니다만은 이 다음번에 해병대가 사성장군 되는 거를 막는 견제구처럼 비친다고 내 눈에는. 네. 지금 육군은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경호처, 국방부 장관 다 육군이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강호필을 임명하면서 난 물 건너 갔다고 봐요. 왜 그러냐? 전임자가 얼마 안 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경질을 해야지 갈 수 있는 자리가 돼버렸네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은 2026년까지 탄탄하게 자리를 지키고 네. 또 합참 의장으로도 영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지금 상황은 이제 육군에 이미 그 견제가 시작이 됐다. 얼마 되지도 않는 대장을 왜 날리고 새로운 인물을 네. 이거는 아마도 대통령실 육군 쪽에서 한 거고 그때가 이제 대통령 경호처장이 뭐 다 해먹는다는 말이 나돌 때인데 그래요. 그 놀랍게도 네. 놀랍게도. 이종호 녹취록에 네. 이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 거기 경호처 전직 직원이 한 명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치열한 어떤 그 권력 투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2026년에 해병대 사성장군 나오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종호 씨의 계획은 임성근 씨를 3스타로 올해 해병대 사령관 부임시키고 그다음에 2026년에 대장 진급을 시키자는 게 본인의 구상인데 요게 굉장히 정교한 계획이기 때문에 나는 이종호 씨가 허풍쟁이가 아니라고 보는 게 이런 걸 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 올해 발표하면 2년 후에는 임성근이 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내다보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군사적인 어떤 그 내부의 구조를 알아야 나오는 건데 본인이 모른다면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이건 하나의 실력이거든요. 네. 이런 정도의 기획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도 국방 업무를 했었고 하니까 그런 직위를 거쳐봤기 때문에 이런 말귀를 알아듣는 겁니다. 제가. 군에 이거 진급 절차를 아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종호 계획대로 됐어요. 그리고 해병대 사성장군 나와야 된다는 걸 본인이 권력층에 인풋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죽 써서 개 준 게 아니라 죽 써서 육군 준 거예요. 엉뚱한 강호필 쪽이 먹어버렸다고. 네. 그럼 이자의 배후는 누구겠냐고. 그러니까 안 될 얘기인데 안 되는 판인데 네. 올해 4월에 대통령실이 발표했다는 걸 알 정도면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도 만들 수 있는. 그렇네요. 그 라인이 물론 실패했지만 그 힘이 그 끈을 잡고 있는 이종호 전 대표가 아니었겠느냐. 아하. 이거 어떻게 보시냐고 이걸.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구상이 있고 계획이 있었다면 또 VIP한테 뭐 자기가 뭐 임성근 사표 내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VIP한테 풀었다.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이전부터 사성장군 만들기 그 프로젝트였다면 그렇다면은 실패는 했지만은 상당히 대통령한테 직접 인풋가 가능한 일종의 어떤 지근거리, 권력과의 어떤 거리가
상당히 긴밀했던 것으로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네. 뭐 이종호가 뭐 그런 얘기하고 뭐 국방장관 뭐 갈릴 수도 있는 거고. 해병대 사군 체계 만들자장은 선거 공약이고 다 얘기되던 거고 그렇게 네. 저기 가벼이 넘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내가 방송 토론하다 보면은. 그렇죠. 뭐 그렇게 반박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예. 아는 사람이 보면 안 그래, 안 그렇다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 사안에 있어서 많이 얘기를 듣든가 아니면 어떤 토론을 하든가 간에 일반인이 이렇게 알 정도면은 상당 기간 동안 네. 이 내밀한 권력과 밀착된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측이신데, 그래요. 근데 지금 이종호 씨는 계속해서 나는 과장된 얘기를 때 했을 뿐이고 이렇게 좀 나가는 뭘 전략인데. 또 겸손하시게. 우리 선수들끼리 선수들끼리. 우리 아는 네. 선수들끼리 얘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김종대 교수님 눈으로 보이는군요. 이거는 이 사안이. 뭘 그렇게 겸손하셔? 겸손이 힘들면 뉴스 공장에 나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사안은 글쎄요. 특검으로 가는 이제 여론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특검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너무나 궁금해요. 오늘 답변하세요. 박주민 의원이 뉴스 공장 나와가지고 네. 상설 특검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놓긴 했어요.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죠. 네. 그런데 자 이제 와서 우리가 이걸 종합해서 보면 이제는 목숨 걸고 특검을 막아야 되는 특검 이코로 탄핵이다. 이 얘기는 지금 여당에서 더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막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 오히려 야당보다도 여당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대통령은 얼마든지 공무 수행 중에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거 화 좀 냈다고 해서 뭐 국가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마사지 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서 그 정도 특검이라면 다 공무원들 뭐 특검 한다는 건데 네. 대통령 부분만 적절히 차단하고 특검 받아버리는 게 어떠냐. 그거 왜 못 받냐. 이런 사람들이 보수층에 많아. 그래요. 또 권력에 눈치가 없는 사람들, 정보가 없는 사람들. 네네. 예컨대 성일종 지금 국방위원장 대통령이 뭐 경로 좀 한 게 뭐 문제 있습니까? 신원식 장관도 비슷해. 네. 태도가. 그게 문제냐? 바로 네. 뭘 모른다는 증거요. 눈치 빠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 못해. 곧 이게 특검으로 들어가게 되면 탄핵 정국으로 바로 갈 것이다. 왜냐? 예. 마사지가 안 되는 영역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 아하.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이 등장하면 어떡할래? 그렇지. 처음부터 그렇죠. 그런 면에서 뭔가 이 사건은 이상하다고 여권 내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거 특검 받으면 이 정권 끝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요. 그렇네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말을 만들어낸 거지. 이거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사법 리스크 방탄하려고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거고 그래서 특검권을 키우는 거다. 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필요 이상으로 이게 극단적으로 죽느냐 사느냐가 돼버린 거예요. 역대 정권에서 특검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드루킹 특검도 있었고요. 어. 뭐 박근혜. 안보 김경수 특검. 네. 뭐 얼마나 많았어요. 내곡동 특검. 온노비 특검. 얼마든지 많았어. 대통령 관련된 특검들이 쭉 있어 많았어. 왔습니다. 예. 대선 자금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다고 나라 망합니까? 오히려 민주적인 지도자는 자기 정치적 불이익을 알고도 특검을 수용했잖아요. 야당 추천으로 그것도.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죽음이라고 보는 거는 예. 이 공식 라인이 아닌 비공식 라인이나 마사지 하기가 불가능한 내용이 터져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이 특검은 곧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네요. 마사지가 불가능하다고 봐. 마사지가 불가능한 영역. 그래 마사지가 불가능한 영역이 뭘까? 그런데 경북경찰청이 D-Day 잡아서 이제 부실 수사를 발표하고 나니까 이게 터질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렇네. 이걸로 정리를 하고 싶었던 건데 윤 대통령은. 김종대 채널만 열심히 봤어도 아, 대통령실에서 좀 봐야겠어요. 뻥 뚫리는 TV. 어느 정도 짐작은 했을 텐데 보기는 싫고 지들 욕만 디리다 하는데 웬만한 비유 좋은 사람이 내 방송 듣고서 먹은 게 살로 가겠어. 자, 그러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게 터질 줄 몰랐던 거야. 이게 게릴라식으로 터졌다고요. 맞아요. 과거에는 공수처로부터 정보가 나왔다면 지금은 공수처로 정보가 들어가지. 역전됐지. 그래요. 앞으로 뭐가 터질지 모르지. 이런 녹취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통제가 안 돼요. 이러다 보면은 이 어떤 게 또 어디서 어떤 라인에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 커질 것 같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당도 아니 우리가 이렇게 결사항전 108 번뇌라고 저번에 하셨죠. 108 결사대처럼 밀고 있어도 되겠나? 라는 현타가 올 수도 있고. 뭔 108 결사대야 108 번뇌지. 108 번뇌. 108배 나해. 네, 108배 나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고 또 특검 얘기도 함께 나오고 이러다 보면 정신이 없겠습니다. 앞으로 맞아요. 여권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번뇌가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는 네. 깨우쳐라. 깨우쳐라. 깨우쳐서 그 번뇌 사슬에서 빠져나와라. 특검표 찬성 찍으면 된다. 안철수 의원은 이제 번뇌에서 빠져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행복해 보이잖아. 욕 뒤지게 얻어먹어도. 윤리 제소되고 있어. 당 윤리 제소되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예. 그렇게 뭐 엄청나게 난리들 피우겠죠. 그런데 소신 지키니까 어떻게 주목도 되느냐? 받고. 이 번뇌 윤회에서 벗어나잖아. 자유를 얻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래요. 안철수 의원 표정이 좀 밝아지고 있다 이렇게 또 보고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무기명 투표 재표결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의원은 아는 거예요. 할거 뭐 탄핵 뭐 마사지 안 돼서 탄핵 당한다. 그것보다 앉아서 죽는다. 밖에 나가 추워서 얼어 죽느니 여기서 네. 앉아서 배고파 죽는 게 낫지. 이 그래요. 정권의 미래를 암울하고 비관적으로 보는 건데 네. 지금 객관적 상황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미 무너졌다. 이미 망한 정권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기 다른 여론조사 아침에 보도된 거는 네.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 사상 최저치. 갤럽은 어떻게 나왔나 모르겠어요. 갤럽은 지금 25% 나왔네요. 조금 떨어졌네요. 네, 지난보다 1%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른 여론조사는 21%가 나왔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다시 30%대를 꿈을 꿀 수 없게 됐어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올라갈 기미, 즉 희망이 사라진 건 망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라지면 망한 거다.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다. 이미 죽었어. 회복 기미는 회복 가능성은 없어요. 없어. 야. 이제 중환자실에서 못 빠져나와. 이게 전당대회로 가면서 네. 훨씬 심하대. 그래 맞아요. 좀 모습이 지금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난리 났는데 네. 처음엔 문자, 두 번째는 댓글 부대.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서 그 왜 저 처음에 그 시끌벅적하던 주제 있잖아. 네. 핵무장 어디로 갔어? 핵무장 그거 안 들리더라고요. 핵무장 그 어디로 간겨? 전당대회 문자 기사 이게 짓게 하더니? 너무 재밌기 때문에 핵재미이기 때문에 핵무장이 사라졌어요. 왜 이렇게 헥헥거리는가 싶더니 없어지대? 그러더니 또 이번에는 특검 얘기도 안 하대? 그러니까요. 특검도 안 나오고 그냥 다 사라지고 그저 여사요. 지금 최병 쪽도 여사요. 그렇네요. 뭔 나라고? 여사. 온통 여사판이야. 온통 여사. 그러더니 미국에 지금 그 워싱턴에 부부가 갔는데 거기서도 여사 논란이야. 그래요? 사진 논란.
여사 사진이 뭐 잘 네. 나왔다는 동 안 나왔다는 동. 여기서도 여사요. 여기서도 여사, 저기서도 여사, 어. 국내에서도 여사, 해외에서도 여사,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왜 기승전 여사야? 그러더니 이종호까지 오늘 말을 바꿔서 VIP는 김건희 여사였다. 얘도 끼어드네? 이거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오늘 하루 저 네이버나 뭐 구글 검색어에 네. 여사 치면 기사량을 아마 감당을 못 하실 거야. 그래요. 어. 참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알고 있는데 지금 국정 여러 가지 전반에 거쳐서는 김건희 여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다. 검색도 많이 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이런 겁니까? 이거? 뭐 한미 동맹 주제도 뭐 별로 사람들 관심도 없고, 네. 뭐도 없고 기승전 여사고, 음. 거기에다가 나는 그 문자 파동은 하도 해괴해가지고 네. 이런 엽기적이고 해괴한 얘기가 전당대회 중심이 됐다 그러면 그 자체로 망한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만 전당대회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당 대표 뽑는 선거 맞냐? 김건희 여사가 당 대표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아닙니까 지금? 당 총재요. 당 총재. 옛날 총재 시절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그 총재 시절에 또 그것도 임기가 없는 명예 총재야. 명예 총재. 대표가 누가 되든 상관없다. 명예 총재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끝났어요. 끝났다. 근데 이 상태로 숨도 안 끊어지고 그냥 네. 숨은 붙어 있는데 이런 상태로 3년을 가니 말이요. 3년 갈까요?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기 탄핵 얘기 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네. 있는데 본인이 먼저 내려놓을 가능성도 없잖아. 나는 있다고 봐요. 최근에 건강도 안 좋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 얘기가 좀 시중에 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언비어라 하더라도 네. 위태위태하다는 느낌이 너무 이렇게 네. 아주 느껴지죠, 뭐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느껴지니까 네. 자연히 그런 말들도 따라 나온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핵이 소추안 발의해달라는 이 동의 건수가 이제 140만 향해 가고 있고, 뭐 초반에 시스템이 잘 안 되고 해가지고 뭐 국민들의 바람보다는 좀 숫자가 적을 수 있는데 150만도 정말 큰 수 아닙니까? 네. 140만, 150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개딸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강성 지지층이 가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정도 힘은 보여줄 수 있죠, 사실은. 네. 그건 뭐 이상합니까? 그 강성 지지층인데 그래서 뭐 어쨌다고? 니네도 강성 지지층 그럼 100만 명 동원해봐. 니들도 부러우면 지는 거야. 동원해. 이런 걸로. 뭐 강성 지지층 뭐 맞지 뭘 그러고 또 정치 고관여층이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은. 많이 참여했다고 봐야 돼. 그건 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는 얘기지 뭐 똑같은 얘기지 뭐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러게.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만약에 여기에 반대한 사람이 있다면 140만, 150만 그 뭐 5만 넘었다며요. 5만 넘어서 정청래 법사위 이제 그러더라고요. 5만 넘었으니까 또 법사위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청문회 하자. 그러니까 반대 청문회. 탄핵 반대 청문회 하자.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이걸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청문회. 국민의힘은 지금 국회 파괴 전략이거든요. 이건 아예 파괴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법사위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소리 지르고 나가버리지만 네네. 사실 다른 상임위는 아예 열지도 않아요. 명단도 제출 안 하는데 뭐 여러도 간사 선임하고 금방 뭐 문 닫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체회의 산회하고. 자, 이 국민의 힘도 국회의원이길 포기했는데 뭐 저기는 이미 야당 될 준비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이것도 연습하고 의장석이 둘러싸고 막 이렇게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연습 중이다. 야당 해보셨으니까 그 야당이 눈에 보이시는군요. 고달픈 인생이죠.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래서 고달프다 보니까 필리버스터 할 때 숙면 취하잖아요. 숙면 취한 의원인데 나오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게 참 저런 현상에 이제 그 의원들의 난 독특한 캐릭터를 보는데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 입덕 벌리고 잤잖아요. 그게 사진에 오마이 TV가 생중계됐습니다. 네.
그 현장을. 그랬는데 네. 그 이제 본인 이름 검색해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이게 뭐지? 그러는데 예. 이게 그 한 인간에게 예. 엄청난 인격 붕괴 체험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래요? 예, 내가 방송사 작가들하고 쭉 얘기해 보면 김민전 의원이 섭외 순위가 높아요. 아 그래요? 예, 뭐인가 하면 이분이 갖고 있는 자산이 어. 본인이 갖고 있는 우아한 이미지와 적절히 정쟁이 아닌 네. 우아한 말투와 뭐 교수 출신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스펙 좋고 네.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먹혀드는 탤런트였다고. 아. 그러다 보니까 방송 섭외 요청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이걸로 커서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문제는 입 딱 벌리고 자는 게 이 모든 자신의 그 이미지 정체성에 너무나 반대되는 게 노출이 돼버린 그렇네요. 실수를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언론에 문제가 되고 네. 필리버스터가 밤새 계속됐잖아요. 그렇죠. 그 밤을 똑바로 부동 자세로 모든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는 모드로 그 이튿날까지 간 거야. 그때 그분의 이 의식 속에서는 네. 이렇게 해서라도 벌충을 하자. 어떻게 내 이미지가 이럴 수 있어? 최고위원도 나왔습니다 지금 후보로. 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만회해 보자. 근데 다음날 YTN에 그 정치평론하는 사람들 여야 나와 얘기하는데 네. 여당 쪽 패널이 김민전 의원은 이걸로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걸 당사자가 들었다면 네.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인 거야. 우리야 지금 남의 일이니까 그럴 수도 얘기하죠. 있고 그 뭐 사진 한번 예컨대 나 같은 경우 국회의원 할 때 얼마나 언론에서 내가 복날에 개패듯 얻어맞았습니까 내가. 근데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근데 나는 그런 게 마음속에 정리가 돼 있는데 네. 저분은 아. 저 우아함이 깨지고 민낯에 자기의 네. 얼굴이 드러나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래서 그날 밤 한숨도 안 자고 다 드는 거예요. 네. 아유. 이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국회 첫 데뷔하는 무대에서 그래. 이미지가 내가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이미지라는 거 또 만들면 되는 거 그러지만 안 그래. 아, 굳어지는 거. 이게? 엄청나게 무너지는 거야. 엄청나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첫 질의 시간에 오후거든요, 이게. 첫 질의 주자 나와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숙면을 취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 사람이 네. 다들 자기만의 가면을 쓰고 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괴망측한 일도 많이 벌어지는데 지금 여사가 그 꼴이라고. 뭐 사진 나온 거 보니까 잘 못 나온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지금 언론사까지 문제가 될 그 정도 사안입니까? 아하. 그런데 그분들 생각은 다르지. 이게 잘 나와야 된다 계속 잘 나오고 이걸 관리해야 된다 그럼 이런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다 문자나 그렇게 나갔지. 그것도 사실 오탈자 다 수정해서 나온 거지. 그게 진짜 날 것으로 나와봐 그 문자도. 그게 또 다른 쟁점이야. 그것도. 단 문구 수정. 문구수 한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 또 마사지가 되어서 나온 겁니까? 아니 일부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 문자 이번에 뭐 5차례 주고 줬는데 안 읽었는데 씹었다 그 익심 논란이 있는데 그런 문자만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거 연락만 받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연락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의구심이 드는 봐봐요. 것이고 사람들이 네. 자기가 쌓아올린 이미지와 그 어떤 그 매력 또는 어떤 호감에 거기에 집착하느라고 국가 권력이 사용되고 네. 이게 그 사유화돼 가면서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체면을 위해서 우리 국가가 얼마나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그게 문제군요, 진짜. 참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권력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그 권력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우리 국민들이 발 뻗고 일상에서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터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정치에 신경을 써야 되고. 아니 그런데 저렇게 예. 자기의 어떤 그 이미지에 집착하지 마라. 우리는 자유인이 되자. 네. 조금 자유인이 되고 이렇게 나를 많이 드러내고 보여줌으로써 서로 소통하는 우리 건강한 시민 공동체는 우리는 집착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초월을 하는 존재. 이리로 나아가자 이거지. 네. 내 얘기는. 그래서 나 봐. 분장도 안 하고 들어오잖아. 방송에. 그냥 머리만 빗고 들어오잖아. 나 이거 그대로 해. 나의 정신을 보여주고 싶지. 나의 외모로 꾸민 걸 그리고 가면은 벗고 싶어. 가면을 벗자. 정말 맞습니다. 와, 실천하고 계시는군요. 예. 교수님께서. 예. 아우,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 매서꺼워. 트럼이 나올 것 같네. 빨리 끝내.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종대 교수님과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일용할 양식 금요일마다 오셔서 오마이TV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금요일 오전에 아침에 9시 반 되면 꼭 오셔가지고 김종대 교수님과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금요일은 하루 종일 뭐 종대 타임이라고 다 소문이 났어요. 유튜브는 그래요? 종대 타임. 유튜브 뭐 진보 채널을 통해서 또 여기저기 활약하시니까요. 김종대 교수님 하루 종일 함께 종대 타임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김종대 교수님 힘내라고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김종대 뻥튀기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 오마이 TV도 지금 200만 향해 가고 있습니다. 197만을 넘어서 198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빨리 200만이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공개 방송에서 또 김종대 교수님과 또 함께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이런 시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197만 6,978명인데요. 여러분들 오마이 TV 구독하시는 분들 오마이 TV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마룡님이 역시 김종대님 최고입니다라고 하셨고요. 질풍가동님 오늘은 금요일은 종대 타임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네. 선풀과 함께 우리 교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